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도커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제 한 번도 다루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제 도커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링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 쪽에서 도커 관련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간략하게 오버뷰를 보여드리면서 실적으로 그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디플로이를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개발자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영역이 이제 디플로이해서 어떤 식으로 그 화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빨리 이렇게 확인을 할 것인가 요게 사실 포커스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프라가 사실 많이 변화가 굉장히 많죠 요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서버를 세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실 소요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를 한 대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OS부터 세팅을 하죠. OS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세팅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OS랑 그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잡히면 그 다음부터 이제 미드레어나 뭐 필요한 것들을 또 깔죠. 뭐 DB도 깔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또 깔 수 있는데 솔직히 이게 굉장히 지루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자 분들은 사실 좀 뭔가 빨리 뭔가 디플로이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밸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약간 요새는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죠. 인프라가 이제 피지컬한 인프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자동화되고 스케일 업, 다운,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드로서 피지컬한 서버가 아니라 코드로서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생성하고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한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자동화되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짱 코드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에 내가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클라우드가 됐든 어떤 서버 쪽이 됐든 어떤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쪽 분야만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에 이제 저희가 폭포수 개발이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 방법론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가 나오고 데브옵스 사실 또 얘기가 또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쪽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서버 피지컬 서버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제 전에도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상화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한 단계 약간 진보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오늘 사실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해서 이제 좀 배우시고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도커 정의를 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뭔가 이미지화해서 어떤 동일한 환경에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게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측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커의 정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자분들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내가 만든 밸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패키징해서 뭔가 빨리 배포를 해서 결과를 빨리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든가 본인이 이제 결과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빨리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측면들이 많지만 어쨌든 배포 관련해서가 제일 좀 관심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거는 이제 건대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제 건대 가시면 이제 커먼 그라운드가 이제 공통점이나 뭐 공통 기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뭔가 집같이 상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건대 한번 가보시면 바로 눈에 띕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돼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좀 일관되게 뭐 샵 같은 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샵 같은 게 있는데 뭐 옷을 파는 것도 있고 뭐 액세서리를 파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정형화된 어떤 규격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한테 뭐 물건을 파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코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특징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데브옵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일관된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일관된 플랫폼을 이제 제공한다. 그다음에 소스나 소스 파일이 뭐 소스 파일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스 파일하고 머지를 해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얻는다든가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배포 형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배포 형태가 내가 앱만 딱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같이 결부를 해서 동일한 환경을 잘 만들어줄 줄 알아야지 이 배포 형태가 어쨌든 여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리고 요새 핫하다라고 하는 게 개발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쪽 영역에 대해서. 왜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버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개발 쪽에서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운영 쪽하고 결과가 틀리더라. 개발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운영에서는 무슨 에러가 난다든지 뭐 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나는 이제 동일한 코드를 분명히 얹은 것 같은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뭔가 이제 결과가 좀 틀려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굉장히 개발자분들이 이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이식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A라는 플랫폼에서 돌린 게 B라는 플랫폼에서 똑같은 결과를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또 되겠죠. 예. 간단히 그리고 얘기를 해서 이제 도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커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게 아이콘이 대충 아시죠? 이제 개발자분들이시니까 뭐 Git 관련 이제 로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맨 위에는 이제 젠킨스 로고인데 Git에서 뭔가 이제 그 자기가 이게 짠 소스를 Git에다 이제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 Git에다 올려놓고 퍼블릭한 거에서 공유를 하고 Git에서 이제 올려놓은 거를 이 도커 헙이라는 게 Git 비슷한 이제 공유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 같은 걸 공유하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젠킨스랑도 또 연동을 해서 뭔가 CI/CD 쪽,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 있는 뭔가 테스트하고 이런 개발 같은 거를 이제 자동화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도커 이 Git에 있던 거를 소스를 가져다 도커 허브 쪽으로 이제 땡겨 올 수가 있습니다. 땡겨 와서 뭔가 자동적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커 관련한 그러니까 앱이 포함된 도커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면 이쪽 도커 허브에서 뭔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땡겨갈 수가 있죠. 이제 풀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땡겨가서 뭐 자기 로컬 환경이 됐든 뭐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이 됐든 어디든 땡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좀 많이 또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그 가상화랑 도커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상화랑 도커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계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커 관련해서 이제 보셨다면 뭐 사실 이쪽 구간이 자기가 뭐 이렇게 PC나 뭐 서버상에서 가상화를 만들었을 때 오버헤드 구간이라고 하죠. 이 사실 하이퍼바이즈 위에 게스트 OS를 가까이 이렇게 까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커를 까면 요 부분이 사라지고 도커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대신에 그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 그 격리만 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커 엔진 쪽에서 뭐 네임스페이스나 뭐 C그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관련한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격리를 시켜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앱만 신경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요 라이브러리가 틀릴 때는 사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쪽에서는 분리를 해서 이제 뭔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라이브러리가 같을 때도 그렇죠? OS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분리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요 라이브러리가 같을 때는 사실 이제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중첩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하나. 차이가 뭐를 정의하신 거예요? 예? 도커하고 컨테이너 차이를 뭐를 정의하신 도커랑 컨테이너 차이가 아니라 이제 버추얼 머신하고 컨테이너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커는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가 떠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어떤 똑같은 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제가 도커가 뭐냐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컨테이너를 좀 썼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사실 도커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커라는 게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떠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를 이제 도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 VMware나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죠. VMware나 뭐 기타 그 벤더들이 얘기하는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어떤 다른 가상 머신,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 있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쪽으로 뭔가 포팅을 한다. 앱 포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포팅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뭐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도커는 아까 그런 특성 때문에 바로 이식성이 좋아서 바로 이제 그 다른 가상 머신 안에 이제 도커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제 바로 이식이 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컴포넌트, 도커도 이제 도커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도커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고, 뭐 도커 데몬, 뭐 도커 머신, 뭐 이렇게 데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커 엔진이죠. 그다음에 이 도커 데몬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제 컨테이너들이 쭉 있고, 뭔가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같은 걸 받아와요. 이미지 같은 걸 받아와서 로컬에다가 뭔가 카피를 해서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CLI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커 관련한 이제 좀 이따 이제 명령어도 보실 텐데 그런 CLI 같은 걸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도커 파일 같은 거 안에서 이제 포매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C 같은 거 보면 메이크 파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커 파일이 뭔가 이제 자동으로 뭐 빌드를 해주거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레지스트리는 아까 이렇게 도커가 가장 기본적인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자기가 도커 레지스트리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도커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레이어 컨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중 레이어라고 하는 게 사실 요거를 계속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쓰면은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매번 이게 똑같은 이미지를 받아서 똑같은 뭐 공간을 이제 차지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중 레이어라는 컨셉을 쓴 겁니다. 이제 도커에서. 그래서 도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 컨셉이 있고요. 이 베이스 레이어 위에 그 레이어들이 이렇게 한 겹 한 겹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뭐 헬로 월드 같은 거를 도커 파일 통해서 이제 뭔가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스텝이 이제 보이시죠? 요 스텝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기본 이미지가 이제 알파인이라고 하는 리눅스에다가 뭐 엔진엑스를 같이 머지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형태가 이제 베이스 이미지가 된 거고요. 그 베이스 이미지 위에 뭔가 파일을 추가를 하거나 뭐 스타트 쉘을 만들어서 또 추가를 하거나 할 때마다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레이어가 이제 이 레이어가 쌓이는 게 사실 이미지화해서 다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 거기에 한 겹 한 겹 쌓여가지고 이제 공간을 효율 같은 걸 이제 높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레이어라는 컨셉을 갖다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커에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컬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서버 쪽에서 도커를 깔면 아까 같이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물론 이제 잘 다루셔야 되긴 해요. 잘 다뤄야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같이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컨셉도 잘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 관련해서 이렇게 그 hub.docker.com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도커 허브 관련한 이제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각자 계정을 만들어서 그 개인 공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도커 관련한 이제 전에 이제 그 프리로 해가지고 뭐 그 리미테이션 없이 공간을 막 이렇게 무한정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레이어라는 컨셉을 써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관련한 그래서 커맨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도커 관련한 커맨드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명령어들은 기본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아셔야지 이제 도커 관련한 이제 그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시 뭐 습득을 하는 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오라클에서는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도커 관련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UI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툴을 통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거나 이제 모니터링 하거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게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그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거를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명령어를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외우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저희 쪽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커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구성물 중 하나가 이제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커 컴포즈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어떤 기본 베이스 이미지가 뭐 DB 쪽에 관련한 어떤 그런 게 있고 미드레어는 뭐 워드프레스 뭐 이런 거를 깔아서 이제 뭐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총 한 파일로 해가지고 뭐 빌드를 할 때 한꺼번에 이제 다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 도커 인스턴스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준 툴이 이제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툴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로 뭔가 이제 이것도 이제 파일 형태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커 다시 컴포즈 야물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거를 템플릿화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사실 명령어가 사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나 이제 모니터링 측면, 그 다음에 배포 측면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저희 쪽 OCCS, 오라클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컨셉이고요.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구축하는 거랑 유지하는 게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비용하고 시간이 굉장히 장난 아니죠. 여기서 개발자분들이 사실 개발하시기도 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실 텐데 저런 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머리에서 스팀 나오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안 되고 어쨌든 효율적인 뭐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밸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배포를 하고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OCCS를 쓰면은 빠르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같이 그 도커 관련해서 그 커맨드나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제 모르셔도 뭔가 이제 남이 제공을 해놓은 그거를 가져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셔도 이제 부동 관련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브옵스 관련해서도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브만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 데브옵스를 관리하는 뭔가 그 플랫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큰데 같은 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게 따로 둘 수도 있는데 좀 영세한 데 같은 경우는 그 요 작업들을 개발자가 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 효율성은 사실 버리기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래서 오라클이 좀 많이 저희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저희 제품만 그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하는 측면들이 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데브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셨던 컨테이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저희 쪽에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아야스 가격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제품만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도 그냥 올려서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CS가 되겠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CS는 사실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워커노드라고 하는 게 도커가 깔려서 이제 구동이 되는 환경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그 저희는 이제 특징이 이제 매니저 노드가 따로 이제 필요합니다. 매니저 노드가 이런 워커 노드들을 이게 관리를 하겠죠. 워커 노드니까 이게 별도의 다 호스트가 되겠고요. 요새 이제 도커 스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도커 스웜에 대한 컨셉도 여기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까 도커 컴포즈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이거죠. 다른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컨셉, 도커의 컨셉하고 실적으로 이제 저희 OCCS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 OCCS에 어떻게 배포를 빨리 해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나가 사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서버를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다 OS 깔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뭐 미드웨어 깔고 어플리케이션 배포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이런 거를 피지컬 서버를 사듯이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인스턴스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하나 만드셔야 되고 요걸 이제 그 배포 관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개발에 관련된 노드만 이제 쓴다라고 하면 DEV 노드 관련해서 이제 저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프로덕션 가기 전에 전 단계 뭐 스테이징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노드를 하나 더 두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하나 더 이렇게 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보통은 이제 아까 퍼블릭 쪽에 있는 도커 허브 통해서 이제 받으셔도 되는데 보통 거기 이제 중요한 이미지나 이런 거를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빗한 어떤 그 도커 레지스트리를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도커 관련한 커맨드를 통해서 푸시를 해서 뭔가 이 클라우드에 컨테이너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기본적인 UI를 통해서 이제 하는 법을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 올리고 났을 때 이제 그 멀티 호스트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멀티 컨테이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다룰지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에서 있는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I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벽에 인풋 값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뭐 이런 값만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요 디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용도에 따라서 네이밍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그 DEV 용도, 뭐 프로덕션 용도, 뭐 QA 용도, 테스트 용도의 이렇게 별도의 호스트들을 이렇게 그 관리를 해가지고 도커 스웜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링 개념으로 이제 관리를 또 할 수가 있는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그냥 도커 허브 기본적인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유저들이 보통은 이제 레지스트리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이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접속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하에 그 도커 이미지들을 그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이제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OCCS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UI인데요. 이렇게 아까 그 명령어로 쳤던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인풋값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서비스를 또 만드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을 통해서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아까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요소라고 되겠습니다. 이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컨테이너 쪽에서 이런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잘 만들어 오면은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CLI 베이스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라 그 UI 베이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도커 런하고 포트 부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기타 이렇게 부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분을 입력을 하셔서 해도 되고요. 아까 같이 그 데브옵스 그 플랫폼 엔지니어가 계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뭔가 이제 컨트롤 해주시겠죠. 뭐 대부 영역하고 좀 나눠서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컨트롤을 하신 분한테 부탁하셔서 이렇게 영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커 아까 컴포즈라고 하는 커맨드도 저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커 컴포즈랑 거의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I를 해서 이렇게 만드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게 스택입니다. 요게 스택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요거 스택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 만드시면 그 토폴로지 형태로 그 연관도를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 연관도나 이런 거를 그려줄 수도 있고,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드래그 앤 드랍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돼서 뭔가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서비스들을 손쉽게 U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 이거 다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야물로 된 어떤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야물 포맷으로 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형태의 그 포맷되어 있는 그런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도형 같은 거를 그려주고 바로 서비스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를 다 만들었다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스택을 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자기가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리소스 풀이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DB가 있을 수 있고 나는 DB에 올려서 볼래 아니면 프로덕션에 올려서 볼래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클릭으로 해서 디플로이만 하면은 아까 그 복잡하게 생겼던 도커 컴포즈 형태도 원클릭으로 이제 바로 배포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배포가 잘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그린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뜨고요. 이게 이제 잘 배포가 됐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헬스 체크도 이제 가능해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면 이제 붉은색 표시로 이제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만 가지고는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이 서비스하는 게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뭐 2개나 뭐 3개 이렇게 더 늘려서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쪽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까 도커 컴포즈나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뭔가 올렸어요. 근데 아까 그 호스트가 많거나 관리하는 호스트가 많거나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올린 서비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개념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도커 관련한 그 내가 띄운 인스턴스가 어느 호스트에서 돌고 있는지 어느 호스트에서 몇 번 포트로 돌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비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게 있으면 unhealthy하다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영역이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 영역까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무슨 이벤트 로그 같은 게 계속 쌓일 거고 어떤 특징 뭐 이벤트 로그나 이런 거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게 메뉴로 또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도커 데브옵스 관련해서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같이 기세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싫다라고 하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는데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는 플랜부터 해서 릴리즈 단계까지 해서 이제 담당을 하는 프로세스 사이클을 담당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포부터 해서 모니터링까지는 저희 컨테이너 CS에서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쓰는 영역이 이제 추가가 이제 되겠죠. 근데 현재는 좀 약간 추가적으로 계속 그 애드온 되는 기능들이 애드온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도커 관련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보시면 로컬에서 시작을 해서 뭐 기세에다가 뭔가 소스 배포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데브 CS랑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실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을 저희 쪽에 컨테이너 CS에서 만드셨다고 하면은 테스트 스테이징 뭐 프로덕션에서 여러 가지 그 노드들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디다 배포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희 그 OCCS랑 도커 관련한 컨셉은 이제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데모 관련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보셔야지 사실 또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데모를 잠깐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까지죠? 예.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요게 이제 그 깃에서 그 있는 간단한 앱입니다. 깃에 있는 앱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깃에 있을 때는 도커 파일이 없을 거예요. 도커 파일이 없어서 이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하시거나 뭐 있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도커 관련한 이렇게 그 깃 클론을 하는 어떤 커맨드나 이걸 약간 자기가 쓰고 있는 깃 그 저장소나 이런 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약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드셨죠. 도커 파일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샘플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샘플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게 간단한 앱하고 이제 그 마이스컬하고 연결하는 이제 그 간단한 앱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HSQL로 되어 있는데 MySQL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db.property 같은 거죠. db.property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드셔 보셨을 텐데 기본적인 이제 정보를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또 깃 자체에서 뭔가 이제 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여기서 커밋을 하시면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그 JDBC 드라이버 그 쪽하고 MySQL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HSQL로 되어 있는 거를 MySQL로 이제 변경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깃에 이제 올려져 있는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냥 이거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거라. 예. 이렇게 MySQL 부분으로 HSQL에서 MySQL 부분으로 변경을 했고요. 변경을 했으면 깃 자체에서 이제 또 커밋을 해서 파일 변경 부분을 수정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요거를 이제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 깃 관련해서 그 앱 관련 그 파일들하고 요거를 이제 도커를 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주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커를 이렇게 오토메이티드 빌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시켜주는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깃에서 끌고 오는 거죠. 깃에서 앱을 가져와서 뭔가 도커 이미지로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커 파일 위치만 이렇게 정해 주시고 도커 파일이 여기 있다. 마스터 쪽에 그 밑에 슬래시 밑에 도커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트리거 형태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이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제 트리거로 이렇게 해놓으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가져와서 뭔가 이제 자동 빌드를 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약간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제 석세스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스택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련돼서 MySQL하고 팩클리닉 관련해서 이제 그 인스턴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스택 에디터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스택 관련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에 있는 옵션만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같이
나는 이게 몇 개 정도 인스턴스가 필요해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이제 늘려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다 뜨면은 이렇게 그린으로 이제 색깔이 이제 바뀌겠죠. 여기 이제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 뭐 펜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이미지를 갖다 풀링해서 가져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제 도커 허브 쪽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서비스화하는 거죠. 서비스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뜨면은 뭐 이런 이제 화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퍼블릭 IP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결과가 잘 나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패키징해서 이미지로 만들었던 거를 이제 잘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샘플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쪽에 OCCS에 간단하게 이제 앱을 배포하는 과정을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결론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자 분들이 사실 모든 거에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이제 단축을 시키려고 하면은 좋은 빌드 툴하고 좋은 관리 툴을 같이 겸비한 오라클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